지금 얘는 12, 얘는 12 프로인데요. 약간 각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두 전면 카메라는 동일하다는 점! 어딜 보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아이폰 12에 이어서 프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폰 12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요 위에 띄워둘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프로를 뜯어보면서 프로와 일반 모델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물건에 감정이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다만 제 영상이 아이폰 12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솔직하게 아쉬운 부분은 아쉽다, 좋은 부분은 좋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 뜯어볼게요. 이번에 기존 스페이스 그레이와 살짝 다른 그래파이트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파이트 모델로 구입을 했고요. 자, 뜯어볼게요. 오! 이야, 제가 아이폰 11 프로 때 스페이스 그레이 후면을 보고 이 무광 글래스가 너무 예뻐서 와, 이 뒷면만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면 자체는 11 프로 때랑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역시 디자인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무광 글래스 처리 자체도 11 프로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은 무광 알루미늄 소재지만 프로 같은 경우는 유광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죠. 블랙인 듯 실버인 듯 이런 색상이고요. 역시 디자인은 정말 최고네요. 자, 구성품은 지난 영상 12 때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C2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그리고 이 안에 설명서랑 애플 스티커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C타입은 충전기 쪽에, 라이트닝이 핸드폰 쪽에 꽂아서 쓰는 거고요. C타입을 꽂아서 쓰는 어댑터가 없으시다면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정품 어댑터가 아니더라도 사실 충전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구성품은 넣어두고 제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우. 너무 예뻐. 와, 역시 다시 봐도 이 완전 플랫한 디스플레이는 정말 너무 예쁘네요. 비교를 위해서 일반 12 제품도 가지고 왔는데요. 실물로 봐도 고급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무광 알루미늄 소재의 재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무광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측면이 유광이라고 하더라도 이 실물이 주는 고급감은 정말 차이가 커요. 다만 유광인 만큼 지문은 훨씬 더 잘 남습니다. 케이스를 안 끼고 쓰신다면 이 부분은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화면 크기는 둘 다 6.1인치로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프레임 크기도 동일합니다. 좀 더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화 유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똑같은 강화 유리를 지금 일반 모델에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에 전원을 넣으면서 외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측면에는 측면 버튼, 왼쪽 측면에는 볼륨 업과 다운 버튼, 그리고 진동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유심 트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테레오 스피커와 마이크, 라이트닝 단자가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트루 뎁스 카메라와 스테레오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폰 12와 동일하게 12 프로도 역시 터치 아이디는 들어가지 않았고 페이스 아이디로 보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2를 한 3일 동안 사용해 보면서 느낀 건 역시 요즘 이 시국에는 페이스 아이디 보안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각진 모서리 때문에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지난번 12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프로 역시 이 끝부분 자체는 그렇게 날카롭지 않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쥐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설마 살같이 베일 정도로 날카롭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솔직히 정상 제품에서 이 모서리에 손을 베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꽉 눌렀을 때 눌린 자국 정도는 남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손을 베일 정도라면 그건 정상 제품이 아니라 뭔가 마감에 문제가 있는 불량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아이폰 12 시리즈의 불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면 불량도 있고 이런 모서리 같은 마감 불량도 있고 충전할 때 소리가 난다는 불량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불량 사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 참 소비자로서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품을 받아보시면은 내가 받은 제품이 양품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제가 지금 손에 들자마자 느낀 거는 무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왼손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 보이세요? 12는 지금
172g, 12 프로는 195g입니다. 저는 사실 미니 모델을 제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굳이 미니 모델을 사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이유는요. 이 12 모델도 생각보다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크기도 적당한 편이에요. 중요한 건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닳습니다. 오늘 사용한 걸 예로 들어보자면 제가 새벽 3시부터 7시 사이에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사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프가 그래도 완만하게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8시부터 10시 사이에 폰을 좀 이것저것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바로 배터리가 50% 아래로 그냥 쭉 꺾이는 거예요. 8시부터 10시 사이에 단 2시간 만에 약 25%에서 30% 정도의 배터리가 닳았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용량은 12와 12 프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미니 모델은 이거보다 더 배터리가 적습니다. 화면 크기도 물론 작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미니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배터리 때문에 좀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가볍고 손에 잘 잡히는 크기로 나온 12도 저는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조금 무거워지더라도 프로만의 그 메리트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프로와 일반 모델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다른 두 개의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까지 완전히 동일한데 망원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추가로 탑재됐어요. 그래서 12 프로는 12와 다르게 2배 광학 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2는 5배 디지털 줌을 지원하지만 12 프로는 최대 10배 디지털 줌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줌 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사진 결과물로 봤을 때도 차이가 느껴지죠? 중요한 건 이 라이다 센서인데요. 라이다 센서가 탑재됐을 때의 장점은 사물을 인식할 때 사물의 위치, 거리 차이를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폰으로 F값을 동일하게 4.0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토끼의 귀 모양을 잘 봐주세요. 토끼의 털 부분을 일반 모델로 찍은 것보다 확실히 프로 모델로 찍은 것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윤곽선을 살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다 센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도 그냥 뭐 AR 같은 거 이용할 때나 도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폰 하면 역시 인물 모드잖아요. 인물 모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확실히 프로의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프로는 야간 모드에서도 인물 사진 모드를 지원합니다. 야간 모드로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물도 꽤 근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인물 사진 모드에서의 야간 모드는 줌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이제 2배 줌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야간 모드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줌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렇게 야간 모드로 인물 사진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배경을 좀 날려주긴 하는데 이런 날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다 날라가 있고 주광에서 찍은 것보다는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애플 프로 로우의 지원 여부입니다. 아직은 지원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나왔을 때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네요. 그 외에 다른 카메라 스펙들은 동일하고요. 동영상 촬영 시에 돌비 비전 촬영이 가능해졌잖아요. 일반 모델은 30프레임까지만 되지만 프로 모델은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돌비 비전의 생생한 영상을 더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 스펙은 뭐 전문가급 촬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크게 체감은 못하실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까지 모두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12, 얘는 12 프로인데요. 두 개의 핸드폰을 이렇게 같이 들고 있지만 약간 각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두 전면 카메라는 동일하다는 점! 어딜 보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12 카메라 사용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지금 햇빛이 쨍쨍한 대낮이거든요. 이렇게 밝은 곳에서도 광원을 만나면 고스트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이죠? 이렇게 고스트 현상이 일어나고요. 프로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스트 현상이 이 밝은 곳에서도 잘 보입니다. 이 고스트 현상은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또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중요한 차이점, 바로 램 용량이죠. 램 용량이 일반 모델은 4GB, 프로 모델은 6GB가 들어갔는데 전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램 용량을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앱 리프레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앱들을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사용 중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램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면 리프레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종료를 시키는 거예요. 앱을 종료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만들죠. 램 용량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다시 또 들어가서 뭐 로그인을 해서 뭐 보던 페이지를 다시 찾아서 들어가거나 이런 수고로움을 또 겪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신다면 램 용량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사용하실 때 훨씬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 차이점, 바로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입니다. 둘 다 HDR 컨텐츠를 재생할 때는 최대 12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일반 모델은 625니트, 프로 모델은 800니트가 최대입니다. 둘 다 최대 밝기로 해놓고 제가 직접 보고 있는데요.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12 프로가 확실히 눈이 시릴 정도로 쨍한 느낌이긴 하고요. 아주 살짝 차이 나는 정도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뭐 구매를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2 프로의 나머지 스펙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12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5G 통신을 지원하고요. AP도 동일하게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IP68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최대 6m 수심에서 최대 30분간 생활 방수를 지원하는데요. 이건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결과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맥세이프 액세서리들과 호환이 됩니다. 해상도도 궁금해하실 텐데 해상도도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이 동일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2 프로를 언박싱하고 12와의 차이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게 그리고 그에 맞는 적당한 실용성을 갖췄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프로를 더 프로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몇 가지 차이점들이 저에게는 막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들로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배터리 용량에 차라리 좀 더 가벼운 12 정도면 제가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더 사용을 해봤을 때 프로에서 더 좋은 점을 발견한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는 실사용 후기 때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